예,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우리가 쌍따옴표를 했는데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즉 민주당이 변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겁을 했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는 질겁을 했거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당과 함께 당 속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거기서 수렴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게 대선입니다.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무 우선권이 가고 아예 당원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대선 후보가 더 중요합니까? 당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맞는가? 아니면 이상민 의원 얘기처럼 당연히 민주당이 이재명이 돼야 한다. 뭐가 맞습니까? 아니 저는 대선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당규에 뭐라고 적혀 있든지 간에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의 전체적인 조직도 선대위 중심으로 다 재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후보의 목소리를 당이 담아내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상민 저한테 이제 선배님이신데 저 이제 말씀은 애정 어린 그러니까 당이나 후보에 대한 애정 어린 충정 어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우리가 지금 뭐 말장난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217만 명 가까운 선거인단이 이재명 후보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변방에 있었던 분이에요. 뭐 당권이나 당의 중심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지지를 하고 선출을 했는데 그 국민과 당원의 뜻이 무엇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변방에 있었던 이재명이 민주당을 혁신하고 바꿔내라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게 이재명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망이 있고 이거를 당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 선택한 거는 이거 바꿔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민주당 바꿔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스터 쓴소리인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합리적이시고 되게 중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좀 발언이 세세요. 네, 합리적이시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상민 의원님의 맥락이 너무나 잘 들리기 때문에 맞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아마 의원님이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인 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도 똑같이 중심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당이 윤석열 후보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좀 오합지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를 좀 비꼬았는데 이게 이재명의 독재당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그 현실부터 돌아봐야 될 수도 있다. 독재당 그러니까, 전혀 아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당원도 아니었던 지금 입당한 지도 몇 달 안 된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셨잖아요. 네네네. 당원과 국민들이.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당원이었지만 민주당 정치인이었지만 정말 이제 외곽에 있었던 분들이고 이게 다 저는 국민들이 이게 새로운 얼굴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당과 저 당을 다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민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비유적으로 이제 문맥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이재명의 독재당은 당연히 될 수 없고 저도 그건 동의할 수 없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되는 게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 국민의힘을 다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뉴페이스가 둘 다 왔는데 아이러니한 건 역대 대선 중에 비호감이 주요 후보들이 가장 높아요.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네. 일인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는데 얘기 좀 가장 문제되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정책 방향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다른 부분이 바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엇갈립니다.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로 이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근데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대로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 작년 5월 말까지도 시행을 유예해 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5월 말까지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아, 1년 정도 네. 유예하면은 네. 매물잠김 현상이 좀 해소되고 주택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안정되고 주택 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일단 민주당이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양도세 중과 완화입니까? 아니면 기존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하나요? 논의 유빈희 씨가. 중이고요. 논의 중인데 논의 중. 근데 제가 솔직하게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금 문제가 민주당 안에서는 항상 가장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저희가 얼마 전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고 예. 또 이제 몇 주 전에는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이제 완화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정말 이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원칙주의와 실용주의 실용주의파의 완전히 막 불꽃 튀기고 예컨대 이게 어떤 감세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에 부합하는 거냐 뭐 아니냐 기존의 방향과 뭐 이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뜨거운 와중에 이제 그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네. 결정이 됐었죠. 근데 이제 이번 요 논의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일부 유예하면서 예컨대 6개월 안에 팔면 예. 뭐 전부면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실용주의자고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이제 하자는 입장이고. 근데 지난번 1가구 1주택자 문제에 있어서 이제 논쟁이 예. 됐을 때도 이 어떤 큰 재산과 이제 희소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감세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토론 중이고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여부에 예. 대해서도 검토 문제는 이제 중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지만 민주당의 기존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안 된다는 입장. 그러니까 양도세를 다주택자 풀어줘야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2, 3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서 얘기를 네. 드린 거고요. 그 의견을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이미 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 진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 추경 문제도 그렇고요. 좀 당정 협의부터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정 협의해서 이제 제대로 야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입장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